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오늘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는데 우리 시장에도 단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양시장 동시에 빨간불 켜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거래소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동안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3%가량 강하게 올려세웠죠. 1910선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의 귀환 다음 주 장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봐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박현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 한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가장 핫한 이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실험을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임상실험 결과를 이렇게 나온 뉴스 때문에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125명 임상 환자 중에서 2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나머지는 완치되었다라는 뉴스가 비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하지만 글로벌 3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00명에 대한 임상은 다음 달 정도의 결과가 나와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2 치료제로서 가장 핫한 길리어드 사이언스 R&D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약 기업으로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배짱을 뜰 만한 실제로 R&D 개발 업력도 있고요. 실제로 판매도 했고요. 글로벌 임상도 진행해 본 두 개의 기업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를 글로벌 새로운 트렌드로 끌고 있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1,000를 갖다가 장중에요. 장중 $1,000를 갖다가 $37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65%가 날아간 건데요. 테슬라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없이는 그 주식을 절대로 버틸 수가 없고요. $375 정도 갔을 때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주식을 손절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인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철저한 친숙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SK 케미칼, 이름이 케미칼인데요. 사실은 SK 제약 혹은 SK 백신, SK 바이오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회사입니다. 자, 첫 번째 SK 케미칼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파스텔 연구소에 우리 문 대통령이 갔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SK 케미칼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천식 치료제, 자, 알베스코예요. 예, 이 용어는 계속 나오니까 제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알베스코 효과를 연구하는 국내 11개 병원에 해당 약품을 제공했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한국 파스텔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대략 18세 이상 코비드-19 경증 환자의 알베스코를 처방을 해서 이미 실제로 환자에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자 임상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먼저 그 최근에 공시된 팩트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여기 있어요. 자, 이 렘데시비르는 자, 네. 지금 가장 글로벌 임상 3상을 중국에서까지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예요. 그리고 클로로킨 많이 들어보셨죠? 말라리아 치료제. 우리나라 회사가 하나 관련된 회사가 있죠. 자, 지금 렘데시비르, 클로로킨이 가장 글로벌 강력한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동사는 SK케미칼은 알베스코 성분인 시클레소니드. 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시클레소니드가 유사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11개 의료기관에서 코비드-19 증상이 발생한 지 7일 또는 진단 후 3일 이내인 환자 이미 14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니멈 100명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요건을 갖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9월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을 진입을 했고요. 내년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본이라고 하죠. 질병관리본부가 선정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개발 사업의 우선 선순위 협상 대상자인데 또 한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셀트리온이에요. 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로 실제로 글로벌 3상뿐만이 아니라 판매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SK케미칼 말고도 셀트리온도 절대 놓치지 마십사. 동사는 임상 1상을 시작으로 해서 21년 하반기에는 국내 허가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 밖에도 사노피하고 차세대 폐렴구군 백신. 자, 보세요. 지금 코비 걸린 사람이 보시면 폐가 먼저 망가져요. 지금 약간 좀 다른 거긴 한데 폐렴구군 백신을 사노피하고 글로벌 임상 2상을 계획 중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오실 거예요. 자, 동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PBR이 제가 주당 순자산이라고 PBR을 옮겨놨어요. 1.5배밖에 안 되고요. 1.52배밖에 안 돼요. 물론 지금 영업이익은 대략 6.3배 정도. 이게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SK케미칼이 SKD&D하고 분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그래프를 봐도 2018년 1월 이후부터 상장이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상장 이후에 고가를 뜯지 못했어요. 128,500원인데 아직까지 지금 85,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대부분 코비드 바이러스 19 관련된 치료제들이 역사적 신고가 혹은 연중 고점을 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에 부각되지 않았다. 이름이 케미칼이어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얼마나 엄청난 회사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케미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 LS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시청자분들이. 라이프 사이언스 파트가 1999년, 거의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지금 29%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20년 전에는 2%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부분이었고 대부분의 사업부를 폴리에스터와 유화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폴리에스터 유화는 거의 없고요. 코폴리에스터라는 새로운 부분, 그리고 예전에는 없던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R&D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합니다. 에비타의 대략 20배 정도의 기업 가치 상승이 되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부채 비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밀화학 부분은
없었던 9%였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 수입은 우리 그 콜라 같은 거 먹으면 팻 있죠? 그 페트, 이건 아예 매각을 했고요. 휴비스라는 폴리에스터는 분사를 했고요. SK제약, 동신제약을 합병을 해서 백신, 혈액제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재, 코폴리에스터, PP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까지 SK케미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실제로 보면 제약사예요.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자 성경 합섬이었는데요. 삼신제약을 인수했어요. 제약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삼신제약 인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국내 신약 1호예요. 국내 신약 1호라는 건데 제3세대 백금착 항암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관절염 치료제 천연물 국내 신약 1호예요. 조인스라는. SK제약을 합병을 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백신하고 혈액제 사업을 하고 있던 동신제약을 합병했고요. 유백케어를 인수했고요. 자, 나머지 혈우병,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혈우병 치료제인 NBP601이라는 거를 지금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2012년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지만 혈우병 치료제를 10대 신기술에 선정이 됐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노피 파스테르와 차세대 폐렴구군 백신 공동 개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폐렴 관련 백신이에요. 국내 최초 세포배양 독감 백신. 자, 스카이셀플루. 이름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스카이셀플루 요게 약품 지금 백신 이름인데 3가를 출시했어요. 이게 국내 최초 세포배양 독감 백신이에요. 자, 코비19,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독감이에요. 바이러스에 의한. 이미 SK케미칼은 독감 백신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19는 아니죠. 자, 중요한 얘기예요. 스카이셀플루 아까 3가 했는데요. 스카이셀플루 4가를 출시했어요. 이것도 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이에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독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19 치사율이 좀 과장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찌됐든 독감 백신 중에 하나예요. 코비19도. 그래서 SK케미칼이 굉장히 기술력이 실제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국내 회사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고요. 자, 혈우병 치료제 NBP601 언제 개발했어요, 이거? 2012년도에 신기술로 선정이 되고 나서 거의 4년이 걸렸어요. 혈우병 치료제를 출시를 했어요. NBP601. 대상포진, 스카이조스트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SK 디스커버리라는 회사가 존속법인으로 남고 SK케미칼이 2018년부터 새로 분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원래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회사인데 SK케미칼은 2018년부터 갑자기 툭 튀어나온 회사처럼 보여요. 하지만 SK 그전 차트는 SK 디스커버리를 보시면 아직도 상장이 돼 있어요. 2017년에 됐기 때문에 SK 디스커버리 차트를 보시면 예전 SK케미칼의 차트를 보실 수 있고요. 사노피 파스테르 또 나오죠. 네. 사노피 파스테르 세포배양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요. 이 동사가 기술을 사노피 파스테르에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자, 수두 백신 허가. 백신 산업을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로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죠. 3가 4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 WHO PQ 인증도 획득을 했고요. 스카이팩 글로벌 임상을 종료를 했어요. 이미 지금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미 SK케미칼은 백신 관련된 여러 가지 코로나 독감 백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을 이미 글로벌 임상 및 기술 수출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SK 디스커버리가 대주주가 45%를 갖고 있고요. SK케미칼 동사의 33%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보시면 뭐 SK 플라즈마 혹은 SK D&D 이런 회사들이 가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이 가끔 관련된 R&D 특수 기업으로 비상장 기업이지만 가끔 언급되기도 해요. 가끔 한번 보시고. 자, 동사에 충실한 캐시카우를 해준 사업부는 지금 백신 이외의 사업은 굉장히 빨리 보도록 넘어갈게요. 바이오 디젤은 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게 뭐 팜 오일 계열 연료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노베이션 S오일 쪽에 공급을 해왔어요. 그래서 바이오 디젤 쪽에 굉장히 훌륭한 캐시카우를 해왔었는데요. 10% 넘는 3천억 매출 중에 388억이 영업이익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고요. 코폴리에스터는 뭐냐 하면 인체에 유효한 BPA를 불포함해서 높은 인쇄성 이런 거를 하는 건축 자재였는데, 자, 백신 쪽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그린 사업 PPS는 뭐냐면 폴리프로필린 설파이드라고 해가지고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대 모비스 헤드램프에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금속을 대체하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금속을 대체할 정도로 굉장한 탄성을 지닌 그런 건데요. 어찌됐든 PPS 사업 또한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백신 사업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해외 자회사가 갖고 있는 뭐 생산 및 판매 법인 기타 산업을 여러 가지 탄소 섬유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거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저희가 포커스를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백신 쪽을 굉장히 좀 깊게 살펴보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명공학 사업, 라이프 사이언스가 사업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약 백신을 하는 사업부가 생명공학 사업부거든요. 파마수티컬, 파마인데요. 조인스, 기넥신, 트라스트, 리바스크, 아마 패치 같은 거는 병원에 처방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이거는 합성신약, 계량신약, 패치 제제 관련된 거고요. 이게 이제 파마 쪽이고요. 합성의약, 그 다음에 이게 백신 쪽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요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분사를 했죠. 2006년부터 이미 자체 개발 백신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백신을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스카이 셀플루 3과 4가, 이게 이름이니까 좀 굉장히 잘 보시죠. 스카이 셀플루 3과 4가 또는 스카이 저스터, 이게 이제 SK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Y를 붙여서 조금 더 이름을 굉장히 예쁘게 한 것 같아요. 스카이 저스터, 수두 쪽에 자체 개발을 백신을 개발을 했고요. 2018년 7월 백신 사업을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법인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IPO에서 상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될 텐데 그게 SK 케미칼에서 분할돼서 재상장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백신만 하는 주요 전문 회사를 별도로 상장을 시킬 겁니다. 나중에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실적을 좀 보시면 백신과 파마야. 위쪽에 백신이고요. 아래쪽이 파마인데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백신 파마만 4,200억 정도 팔았어요. 그 중에서 파마가 역시 아직까지는 커요, 포션이. 그래서 파마가 2,300억, 백신이 1,800억. 대략 몇 프로예요? 지금 4천억에서 약 한 56% 정도는 여전히 파마가 하고 있고요. 제약. 백신은 아직까지 약 한 36% 정도 조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최근에 2015년, 16년도에는 적자였고요. 지금은 2017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4,200억 매출액 중에 589억, 거의 15%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탄탄히 내고 있는 사업부로 당당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가 파마스티컬이에요. 제약. 요 뒤에가 바이오 쪽이에요. 여기 이제 그림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나라 국내 신약 1호라고 하는 썬플라라고 하는 항암제예요. 이렇게 생긴 주사제. 자, 2001년도에는 조인스라는 게 여기 있죠. 자, 조인스는 뭐냐 하면 관절염 치료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예요. 2001년도에 요거 조인스예요, 이게. 드시는 거. 자, 2009년도에는 아까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여서 혈우병 치료제 NBP601이라고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혈우병 치료제예요. 기술 수출 국내 바이오 신약 1호예요. SK케미칼이 국내 신약, 천연물 신약 1호, 바이오 신약 1호. 굉장히 놀라운 회사예요. 자, 2012년도에는 패치형 치매 치료제. 요거 이제 패치형 치매 치료제. 위에 이제 파마에 넣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바이오예요. 바이오. 사노피 파스테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스카이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폐렴 구금 백신인데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기술을 스카이 파스텔에 줬어요. 네, 동사가. 2015년도에는 자, 요게 스카이팩. 네, 차세대 폐렴 구금 백신. 자, 요게 3가 국내 최초 3가 세포 배양 독감 백신. 그다음에 4가 세포 배양 3가가 뭐고 4가가 뭐냐는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계 최초 4가 세포 배양 독감 백신 허가 획득 2015년도에요. 자, 2016년도에는 앱스텔라라고요. 자, 이게 아까 혈우병 치료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드디어 호주 CLS사 이제 앱스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술 수출을 했어요. 혈우병 치료제로 국내 개발 바이오 신약 중에서 미국 최초로 FDA 허가를 받은 시판 허가를 받은 약품이에요. SK케미칼이 이런 회사인 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스카이조스터라고 하는 대상포진 백신인데요. 세계 두 번째 국내 첫 출시예요. 자, 요거는 사노피 파스테르와 세포배양 고효율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게 있고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3가 4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 WHO PQ 획득이에요. 그래서 차세대 스카이팩 그 폐렴 구금 백신 글로벌 일상을 종료했다. 이렇게 이제 작년까지 공식적으로. 자,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미국 FDA에서 최초로 시판 허가를 받은 바이오 신약 국내 회사예요. 그렇죠? 셀티리온은 전부 바이오 카피약인데 SK케미칼이 이런 회사인 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자, 지금 아까 3가 4가가 뭐야?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백신제 스카이 셀플루인데요. 스카이 셀플루. 자, 유정란이 필요 없어요. 달걀에 유정란에서 그거 없이 고수율 3차원 부유배양, 그래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요. 생산 기간이 단축할 수 있어서 독감 신속 대응 2, 3개월이면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아까 제가 3가가 뭐고 4가가 뭐고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3가는 뭐냐 하면 59개월 미만 아이들, 아이가 아니죠. 굉장히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떡애기들, 그리고 초등생들. 근데 3가는 임산부에게 접종하는 게 없었고요. 고령화는 65세 이상 780만 명만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4가 백신은요. 중고등에게도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이고요. 그리고 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1290만 명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 더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게 4가라는 얘기는요. 선진국 중심의 가속화가 되고요. 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다. 그래서 3가보다는 4가가 조금 더 선진화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분명히 3가, 4가를 동시에 다 하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스카이 셀플루라고 하는 이 의료약품으로 15년도에 3가, 16년도에 세계 최초 4가 세포병 독감 백신 스카이 셀플루 4가를 출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보건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스카이 조스터라고 하는 대상포진도 있는데요. 요거는 빨리 말씀드릴게요. 요건 이제 뭐 백신은 아니니까. 요것도 항바이러스제예요.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를 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안면하고 전신에 발표할 수 있고요. 시장 금액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항바이러스. 자, 대상포진은 또 넘어갈게요. 백신 기술에 관련돼서 동사가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코비드 바이러스도 지금 인플루엔자 그렇죠? 고효율 인플루엔자인데요. 자. 네. 자, 동사도 지금 인플루엔자 관련된 거를 글로벌 R&D를 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노피 파스테르 하고요. 동사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R&D하고 임상 전에 전임상은 동사가 해요. 그리고 나중에 글로벌 임상 끝나고 나서 인허가가 나고 나면 제품 생산도 동사가 해요. 그리고 글로벌 임상 돈 많이 들고 힘드니까 인허가도 돈 많이 들고 힘드니까 미국 FDA에서 한국 기업이 와서 FDA 승인해달라 그러면 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미국 기업이 승인해달라 그러면 빨리 해줄 거 아니에요. 글로벌 판매하고 임상 인허가는 사노피가 하고요. 실제 기술과 생산은 동사가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으로 이미 이게 지금 100만, 1000만이에요. 1500만. 우리나라 얼마에 대략 한 1500만 달러니까 한 200억. 이미 업프런트 피를 계약해 받았고요. 나중에 1400억 정도 단계별로 총 받고요. 나중에 15년 전통적인 매출액에 대한 일정 퍼센트를 이익으로 수취를 하고요. 발매 이후에는 15년 혹은 특허 만료일 기간 중에 긴 기간으로 매출액의 일정 대한 부분을 로열티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 특징인데 제가 코비19가 나오면서 처음에는 세정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진단 키트가 나왔는데 진단 키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밸류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진단 키트 부분은 이게 없어요. 이게 처음에 그냥 진단 키트는 업프런트 B만 받고 끝나고 그 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 FDA 승인, 판매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 피가 하나도 없고요.
그 이후에 매출액에 생기는 거에 대한 퍼센트 쉐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손세정제, 마스크 당연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단 키트도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전통적인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의미는 뭐냐 하면 스카이팩에 이은 아까 스카이팩이 뭐예요? 3가 4가 백신 기억나시죠? 그거에 이은 또 다른 굉장히 큰 성과고요. 세포 배양 방식에 있어서 동사의 기술력을 글로벌 사노피라는 회사가 인정을 해준 게다. 우위를 입증을 해줬다는 거고요. 로열티 잠재력은 지금 독감 백신 사노피 혼자 약 2조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2조 원에 10%만 갖고 와도 2천억 매년,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폐렴구금 백신인데 이 시장에 아까 제가 사노피가 2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프리베나라고 하는 요 프리베나 패밀리가 독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이제 넘버원 회사로 80% 회사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 매출이 이게 빌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조원이거든요. 약 12조 원 정도 돼요. 이 한 매출이. 왜 그러냐면 셀티리온의 렘시마가 10조 원 넘는 거가 가장 큰 거를 타겟으로 해서 맨 처음 셀티리온이 진입을 했거든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프리베나가 차지하고 있는 약 12조 원 정도 되는 폐렴구금 백신 쪽에 과감하게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회사가 얼마나 빨리 변화해 왔느냐인데 지금 20년 동안 회사의 변화 그림을 쫙 보시면요.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했었고요. 백신 개발 스카이팩 3과 4가 말씀드렸죠. 혈우병 말씀드렸죠. 그런 걸 하면서도 코폴리에스터 계속 증설했어요. 캐시카우를 만들어 왔고요. 2015년도에 이건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1조 5천까지 갔다가 1조 원까지 줄었지만 다시 지금 1조 4천억 원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폐렴구금 백신 앞으로 계속 터질 거예요. 임상 1상, 2상, 3상 진행이 될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배양 3과 4가 앱스텔라 말씀드렸고요. 자, 스카이팩 글로벌 임상 진입.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게 라이프 사이언스 파트예요. 처음에는 20년 전에는 1,500억 하다가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4천억, 4,200억. 이게 사실은 라이프 사이언스하고 그린 케미칼, 그 밑에 이제 그 뭐 바이오 디젤, PPT 이런 PPT는 아예 없어졌으니까. 자, 이 회사 하나만 가지고도 4천억 원 정도 되는 백신 쪽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쿼터 바이 쿼터로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사업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빼고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냐 보죠. 자, 쿼터 바이 쿼터는 2019년 4쿼터하고 2018년 4쿼터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1년 전 4쿼터 그리고 가장 최근 4쿼터 보시면 매출이 561억에서 648억으로 매출도 늘어났고요. 재작년 32억 영업이익에서 작년 4쿼터 93억으로 매출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대부분 지금 혈액순환, 관절염, 소염진통,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우울장애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자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보시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거의 188% 2배나 점핑을 했어요. 자, 네
지금 잠깐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욕 증시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3대 지수 지금 1에서 2%가량, 오늘은 S&P 500이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가량 올려세우고 있고요. 자, 일단 길리어드 사이언스 렘드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 연구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이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이 되면서 좀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드렸고요. 자, 오늘 박효득 전문가의 강의 이렇게 1시간 동안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 이외에도 박효득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다음 주 장중에도 시황과 다양한 전략들,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박효득 전문가의 강의 다시 들어볼게요. 네, 미국 증시가 강하다고 하니까 기분 좋죠, 그렇죠?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놨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테슬라가 이끄는 2차 전지가 제일 강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IT, 전기전자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뭐예요? 이거는 폐렴 바이러스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산업 쪽의 고평가를 정당화시켜줬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셀트리온, 코스닥의 시가총액 제일 큰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이 오히려 3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양봉을 그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가 치고 나가고 있다. 굉장히 제약 바이오의 다시 한번 전성기를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라면서, 자, 아까는 제가 파마 쪽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독감 포진 수두 백신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쿼터 바이 쿼터로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요. 작년 4쿼터, 재작년 4쿼터. 자, 매출도 독감 포진 수두만으로도 작년에 549억 원이나 팔았고요. 재작년에는 400억 팔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20%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 또한 분기별로도 늘었고요. 네, 38억인데 43억 정도.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독감 백신 3가, 스카이 셀플루, 독감 백신 4가 출시했고요. 스카이 조스터, 대상포진이겠죠. 스카이 바리셀라, 수두 백신. 매출액, 영업이익,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넘어간 게 있어요.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그 제약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을 매각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지금 회수되는 금액이 대략 3,800억 정도예요. 약 4천억 원 정도인데, 이거는 장부가가 지금 514억인데 3,100억의 특별 매각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채 비율도 굉장히 다운시키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197% 부채 비율이었는데 매각 후에는 120%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다운이 되고요. 순차입 대규모 축소가 됩니다. 이거는 왜 했냐면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에비타, 이게 지금 이익 전에, 감가상각 전에, 세금 전에 약 195억이었는데 그거에 20배 정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잘 팔았다. 굉장히 기업 경영도 잘한다. 잘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히든 챔피언. 자, 부광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도 굉장히 최근에 매스컴을 강하게 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먼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SK 케미칼이 역사적인 고가를 뚫지 못하고, 이름이 아마 케미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백신의 넘버원이라는 회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부광약품은
제가 이게 지금 10년만 자를 수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보니까. 근데 상장 위에 쫙 보면 정말 멋있어요. 제가 어제 어제 보여드렸네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총 101위에 딱 찍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100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한 밸류 고평가가 돼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PBR이 5.4배 정도 되고요. 배당도 줘요. 배당 수익률도 0.69% 주는 회사입니다. 원래 역사적인 신고가, 지금 넷플릭스하고 아마존도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치는 종목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투자 전략에는 역사적인 고가를 사는 투자 전략도 있어요. 그 종목만 사는. 역사적인 고점에서 탈락하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역사적인 신고가만 치는 종목만 가져가는 거죠. 그런 종목, 그런 투자 전략도 있어요. 자, 일부러 제가 그 레보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간염 치료제예요. 이 간염이 B형 간염인데 이것도 바이러스 간염이거든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제이기 때문에 동사가 레보비르 캡슐이에요. 이거 먹는 약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지금 특허를 받아서 국내에서 시판을 하고 있고요. 국내 11호 신약으로 부광약품이 2개 신약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B형 간염 치료제, 바이러스성 B형 간염 치료제로 레보비르라는 약으로 한국에서 허가를 받았고요. 이게 국내 11호. 아까 국내 1호 신약이 누가 개발했다고 그랬죠? SK케미칼이에요. 네, 대단한 회사죠. 자, 두 번째로 덱시드. 당뇨병 신경병증이라는 걸로 한국에서 2013년도에 개량 신약으로 동사가 갖고 있는 2개의 신약입니다. 시험관 내 시험. 이거를 인비트로라고 해요. 코로나19에 감염된 한국인의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아까 보여드린 B형 간염치료제, 바이러스 간염치료제인 레보비르가 탁월한 치료가 있다는 것을 시험관 내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현재 사용 중인 칼레트라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 확인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클레부틴이고, 자, 레보비르인데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렘데시비르,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하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뭐냐면요. 핵산 유사체로 똑같아요. 바이러스 유전 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이에요. 렘데시비르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근데 이 동사가 아까 레보비르의 성분명은 클레부딘이라는 하는 의학 명칭인데 이 클레부딘도 동일한 효과를 해요. 핵산 유사체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아드 사이언스만 특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사도 똑같은 특허 갖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에. 그래서 굉장히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전에 클레부딘, 레보비르는 전 세계 4번째, 아시아 처음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을 해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네, 2007년 8월에 대한민국 신약 개발 대상 수상도 받았고요. 일본과 미국의 기술 수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자, 지금 임상 이상 환자 60명.
8개국 국내 대학병원에 실시할 예정이에요. 임상 이상이니까 60명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길레드 사이언스는 350명, 400명 해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가 조금 우리나라는 약간 자본도 딸리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뒤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기술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점은 뭐냐? 이 클레부딘이라는 이 약품이 기존에 이미 발매된 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린 독성 등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임상 기간을 굉장히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식약처가 만약에 아까 지금 길레드 사이언스하고 핵산 복제 기능을 하는 똑같은 우리 레보비르가 희귀약품으로 지정하게 되면요. 임상 이상이 성공적으로 2, 3개월 내에 끝나고 나면 7월에 바로 판매할 수 있어요. 동사가 제일 빨리 우리나라에서 코비드-19 치료제로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쳐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할게요. 레보비르가 8천만 원 매출이에요. 제가 미리 쫙 꺼놨어요. 이게 좀 B형 간염 치료제로 어마어마하게 팔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길레드 사이언스도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100억 이상의 당뇨병성 신경병 치료제 170억 덱시드 하나로요. 그렇죠? 150억 간질환 치료제 130억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빈혈 치료제 회로바 하나로도 110억 100억 이상 내는 굉장히 많은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기술 수출을 해서 B형 간염 치료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천만 원인데요. 이게 코비드-19로 되면은 이거에 예전에 메르스 사스 때 대략 한 2조 원 정도 됐다고 해요. 블록버스터 매출액이. 그래서 요게 그 정도 올라가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국내에만 시판되더라도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사는 잘 되는 회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진 아마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부광약품 그 임상 이상을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희원 대표 여성 대표님의 사진이 맨 끝에 나왔어요. 그분이 예전에 박사신데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하신데 예전에 임상총괄 부사장을 하셨어요. 지금은 대표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 일대주주 혹은 창업자가 약사분들 대표이사가 많은데 여기는 일대주주의 같은 특수관계인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임상총괄을 하셨던 분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는 이유가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고요. 지분 관계를 좀 볼게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김동현이라는 분이 최대 주주세요. 1대 주주시고요. 9% 정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직계 비속이에요. 존속이라고 하면 윗분들이고 비속이라고 하면 와이프 및 자녀, 손자, 손녀 이렇게 다 비속이라고 해요. 직계 비속 좌작이 있으시고 자 아까 제가 박희원 대표이사죠. 박희원 대표이사도 약 지금 4만 주 정도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주식도 보유하고 있고요. 임상을 직접 R&D를 총괄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사는 꼭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좋은 기술은 라이센스 인을 했고요. 자 시간이 없기에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전립선암 치료제, 파킨슨 환자, 당뇨병 같은 거를 미국 쪽에서 글로벌 임상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아직 글로벌 임상 경험이 없는 회사가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면서도 동사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미 미국과 한국의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회사는 바이 앤 홀드 하는 것보다 올라가면 조금 파시고 내려가면 다시 사시고 하면서 계속 끌고 가서 많은 수익을 나시라.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SK케미칼 그리고 부강약품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현욱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